네, 안녕하세요. 강원준의 이야기 마을을 진행하는 촌장 강원준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호주에 살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이 해외에 사는 한국인들의 정체성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 정체성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고국 한국에 계신 분들은 특별히 정체성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이라든가 어떤 혼돈 이런 건 없지만요. 사실 저같이 해외에 사는 이제 교포, 어쨌든 이제 해외 사는 분들의 자녀들 같은 경우에 정체성의 혼란이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각 나라의 현지 상황에 적응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 언어에 이제 익숙해지다 보면 어떤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이제 약간 혼돈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오늘 이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이제 제 아이들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해서 보면, 저는 저희 아들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때죠. 그때는 2학년에 이제 1개월 하다가 자퇴했고, 7살에. 딸내미는 이제 3학년 하고 자퇴했어요. 이제 한국에 여기 호주에서 이민 왔기 때문에 2003년에. 저희는 보통 이제 집에서 주로 한글만 쓰겠습니다. 어차피 이유는 이제 저는 이제 한국에 대한 정체성을 뭐 제가 공부를 했지만, 어쨌든 한국에서 정체성을 이제 고집하길 원했죠. 부모로서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이 한글에 대해서 상당히 익숙해지고, 집에서 한글을 써도 밖에서 학교에서 영어를 쓰기 때문에 영어는 뭐 학교만 가면 잘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계속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 딸내미가 지금 뭐 이건 뭐 좀 다른 얘기는 아니고요. 지난 이틀 전에 지금 멜번대 원래 이제 사이언스 하다가 모내시에서 이제 멜번대를 가서 그 박사학위 하다가 한 5년, 3년, 4년 했죠. 하다가 이제 분자생물학 이제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지난 이틀 전에 이제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을 끝냈습니다. 성공적으로. 그래서 이거 하면서 이제 당연히 이제 한 50분 정도 계속 이제 설명했죠, 영어로. 근데 이 과정에서 이 박사를 하는 동안에 얘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꾸 이제 한국어를 쓰지만 어떤 정체성의 혼란을 느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당연하다 하지만은 아빠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언어라는 거를 어, 쓰는 한, 한국어를 쓰는 한 너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이제 잃을 수는 없다. 어차피 네가 호주에서 영어를 쓰지만 한국어라는 언어를 쓰는 이상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언어만 고집해도 유지해도 네가 한국의 정체성은 어느 나라에 가서 살든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저는 이거 관련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지금 다른 뭐 물어보시려고 그 서영원 씨하고 어느 그 개그 배우죠. 이름은 자꾸 까먹었는데, 이분 프로그램에 그 제일교포 3세 제일교포 3세 분이 그 장치의 정체성에 대한 혼돈을 느낀다고 했는데, 저는 그 부분 이해는 갔습니다. 하지만은 처음에는 제가 정체성이라는 게 약간 어떤 뭐 교통체증처럼 정체하는 것처럼 머물 수 있겠구나, 머물러야 되겠구나, 이런 혼돈을 저도 솔직히 가졌어요. 근데 사실 이런 거를 고민하다 보면서 결론은 뭐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정체성이라는 거는 언어만 가지고 유지를 해도 정체성에 혼돈은 없다. 일본 살면 일본어를 써야죠. 메인스트림에 가려면 써야 되지만, 밖에서는 메인스트림 쓰더라도 자기가 한글에서 집에서 쓰고 또 책 읽고 드라마 보고 한글을 유지하는 이상 정체성의 변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을 하자면 지금 솔직히 우리나라가 이제 한국어를 쓰는데, 이 한글이 나올 수 있던 것도 한국어를 했기 때문에 한글이 나온 것이, 그래서 이제 세종대왕이 우리말과 중국어 다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중국어 자체도 원래는 우리 언어학자들 옛날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 동이족이 우리 조상의 동이족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건 뭐 상관없고,
어차피 최종장 때는 이제 그분 때는 이제 중국어하고 한국말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에 관련된 우리가 실질적으로 언어 체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만든 게 한글이죠. 그러니까 한국어가 있었기 때문에 한글이 나온 거지 한글이 중국어에서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국어라는 자체에도 한글이 있었기 때문에 형상으로 돼서 표현이 돼서 표의 문자로 돼가 문자화된 거지. 만약에 문자가 없었으면 이거는 뭐 중국처럼 지금 영어로 자기네 나라를 표기하거나 타자칠 때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언어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근데 사실 이 나라가 바뀌어도 저는 솔직히 지금 나라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은 역사가 한 77년밖에 안 됐어요. 70년? 근데 사실 그 이전에 그러면 이제 조선 시대나 뭐 신라 시대나 뭐 예전에 거슬러 올라가서 언제 한국어 나온지 모르지만 그때까지부터 계속 썼기 때문에 한국어의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유였기 때문에 한글이 결론적으로 나온 거니까. 그래서 저는 나라에 상관없이 어느 나라에 살든 언어만 지키면 애들한테 이어주고 그 문화를 자기 가족이나 아니면 공동체에서 지키면 그거는 정체성을 잊어버릴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특히. 그래서 나라는 솔직히 지금 뭐 업앤다운이 있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뭐 너무 빠른 시기에 성장하는 바람에 지금 뭐 가난하다 보니까 돈이 최고다. 뭐 유물론 모든 현상의 기반은 물질이다. 이걸 아주 실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가 우리나라입니다. 유물론. 줄서기에서 이제 권력 줄서기와 돈 줄서기. 돈을 줄서야 이제 권력도 나오니까 우리나라가 돈 줄서기에 아주 최대 국가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빠른 시간 안에 모든 것들이 이제 망가지고 있는데 이건 뭐 업앤다운 항상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또 그런 거를 극복한다고 봅니다. 하지만은 저는 우리 특히 이제 젊은이들한테 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는 나탐론 6화인데 정체성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밖에 나와도 한글을 유지하고 있는 이상 여러분들은 한국인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고유 언어는 고유의 영혼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이 밖에 나가서 어디든 살아도 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저 때는 그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없었어요. 그냥 뭐 사업이나 아니면은 그 유학생만 여건이 있었고 패스포드가 있었죠. 여행 여건은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 전두환 시대 때 이제 뭐 삼자 때문에 이제 경제가 호황이 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좋아져서 그때 저도 92년도에 이제 군부 마치고 배낭여행 갔었죠. 프랑스에 가지고 유럽, 서유럽. 그때 이제 동유럽은 공산주의 국가였으니까. 그래서 그때도 그랬죠. 지금은 이제 우리 젊은이들 더 기회가 많죠. 동유럽도 가고 심지어 러시아도 갈 수 있고 소비에트 유니언인데 뭐 못 가는 데가 없죠. 우리나라 여권 파워가 일본이 가난하긴 했지만 이제 뭐 미국이 유럽할 정도로 경제 대국이었기 때문에 여권 파워가 193개 패스포드가 되는 이고 싱가포르하고 저희가 2위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권 파워도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를 가든 상당히 그 영향력이 높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상황에서 그 나라가 힘들 때 밖에 나가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국가가 여러분을 선택하니까 여러분이 국가를 선택해도 된다는 시기라고 봅니다. 저희 때는 유럽밖에 못했지만 여러분 동유럽도 갈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 저는 나라 안에서만 고집하지 말고 나라 밖에 나가도 이제 되는 시기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지금도 저 영어가 우리나라에선 상당히 아이들 뭐 유치원 때부터 가르치죠. 근데 저는 지금 우리나라 이제 뭐 K-컬처 중에 가장 유명한 게 K-팝이고 뭐 싸이. 그다음에 이제 문화의 그 미국 헐리우드 중심의 미국의 문화 세계적 문화 패권진 게 미국이었는데 이번에 박진영 씨가 A2K하고 이제 일본 가서 수출하고 물론 원더걸스 데리고 이제 미국 가서 했지만 오히려 이제 A2K로서 이제 아메리카에서 이제 한국으로 데려와서 그 K팝 민재들 키우고 또 이제 하이브의 방시혁 씨가 하는데 둘이 같이 하는 거 보면 이거 진짜
그 어떤 그 세계 판문화의 그 헤게모니가 바뀐다. 문화가 전체적으로. 뭐 드라마도 있고 영화도 있고 영국도 있고 참 많지만 뭐 음식도 있고 뭐 패션도 있고 미용도 있고 전 세계 특히 이제 그 중에 이제 한글이 상당히 그 넷플릭스 때문에 이제 많이 코로나 때 번지면서 이 영향이 많이 커졌죠. 그래서 언어 자체가 지금 많이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젊은 분들이 이 특히 외국에서 한국을 좋아하기 때문에 오히려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도 더 도움이 된다고 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국내에서만 힘들지 마시고 만약에 국내가 힘들 경우에는 나가서 사셔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까도 영어 우리나라 했지만 지금도 영어 교사를 오는데 그 친구들 뭐 세계 나가서 영어로 뭐 가르치고 돌아가서 살고 또 돌아다니면서 살잖아요. 뭐 돌면서 살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미용이나 손톱 이게 미용실 그거 하는 거 보면은 그분들은 세계 다니면서 거기서 돈 벌고 또 이제 뭐 또 이 다른 나라 돈 벌고 뭐 이런 거를 하시더라고요. 영어 언어도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외국어 자격증은 그러니까 한국 외국인에게 한글 가르칠 수 있는 그 자격증이 좀 어려운 건 좀 알겠지만 따시면은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한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쳐서 돈도 벌고 그래서 그런 이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좀 폭넓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의 혼란은 사실은 국가를 선택하지 마시고요. 한국어가 있으니까 한국이 존재하는 거지 한국어 없으면 한국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언어가 그 나라의 고유 정체성과 특성을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대한민국 나라는 77살밖에 안 됐어요. 78살인가 이제 언제 또 바뀔지 몰라요. 뭐 예전에 뭐 고구려 있었고 뭐 고조선이 있었고 뭐 발해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잖아요. 뭐 옥저도 있었고 뭐 이러다가 뭐 고구려하다가 신라 백제하다가 상통일하다가 고려하다가 조선인데 한국에서 계속 유지했어요. 한국어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아니고 큰 대자인데 이건 뭐 대자 사장님도 아니고 외국 나오면 코리아지 사우스 코리아라고 합니다. 너 노스 코리아에서 왔니?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니? 분명해요. 지금 대한민국 아니에요 사실. 그냥 우리가 고집을 하는데 북한이 원래 우리 땅이다 얘기하는데 북한은 뭐 자기가 우선이겠죠. 어차피 뭐 유엔에 91년도에 가서 다른 국가는 다름없는데 사실 지금도 대한민국이 얼마 갈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이 없어지고 뭐 유나이티드 코리아가 되든 뭐가 되든 어차피 한국어가 유지되면 또 다른 나라가 생겨도 어차피 한국어가 있으면은 한국입니다. 한국입니다. 조선이 되든 뭐가 되든 이게 뭐든 그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을 지키면 여러분들은 한국인들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국인으로서 다른 나라를 만들어도 돼요. 유나이티드 코리아로 해도 되고 뭐 UDT로서 유나이티드 데모크라시 코리아를 해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이를 예를 드는 이유는 나라가 변해도 어차피 우리나라가 한국어를 갖고 있는 이상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잃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 국가라는 것 자체는 항상 소멸되고 태어나고 소멸되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 너무 목매지 마시고요. 한국어를 자기 정체성으로 내가 국가에 매몰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좀 좋은 걸 많이 못 봐요. 왜냐면 이제 내가 이 국가에 매몰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우리 국가가 잘못된 것도 옳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국가 얘기를 하자면 우리나라가 잘못한 것도 예를 들어서 이제 베트남에서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고 박정희 대통령 때 그 간을 있기 때문에 돈을 벌어오려고 미군한테 가서 이제 도와준다고 해서 50달러 벌어오셨죠. 그 이전에 이제 뭐 진짜 가난했을 때는 뭐 쥐 잡아가지고 그 쥐 껍질 해가지고 그걸로 코리안 밍크로 팔고 가발 팔고 뭐 독일에 광부 보내고 간호사 보내고 그 돈을 해가지고 간의 수공업 하다가 뭐 경공업 하다가 중공업 하다가 중화공업 하다가 뭐 반도체까지 그런 굉장히 오랜 시간을 지났죠.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베트남 때는 이제 거기서 뭐 우리가 이제 뭐 민간인 학살도 했겠죠.
근데 그거는 뭐 우리 군인이 죽었으니까 보고할 수도 있겠지만 또 거기에 또 문제도 있겠죠. 군인들 뭐 어차피 그분들은 뭐 탓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에 만약에 과거사가 있으면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정당할 경우에는 우리가 잘못한 거를 정당화하는 게 되면 우리 자신이 편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제강점기 같은 경우에도 정말 많이 약탈했죠. 저울산대 흑우 있는데 제주도에서 끌려온 애들이에요. 일본 애들이 그 흑우 가져가서 와규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과 와규가 이제 호주로 갔죠. 근데 지금 호주에 보면 이제 흑우들이 있는데 그건 제주도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이에요. 그런 아픈 역사가 있지만 일본에도 좋은 분들이 많아요. 뭐 유키 무라모토 같이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굉장히 사랑받는 음악가, 작곡가도 있으시고 무라카미 하루키 같이 아주 훌륭한 소설가도 있고 좋은 문화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건 좋잖아요. 또 뭐 그 메이지 유신 때문에 일본이 먼저 하면서 군대를 먼저 했죠. 굉장히 그 발달된 문화 아직도 그게 그래서 지금 뭐 여기 호주도 오히려 일본에 많이 선호해요. 일본에 대해서 뭐 다인을 포격했음에 불구하고 뭐 요즘 나이 든 세대들 물론 젊은 애들은 뭐 그런 거 상관 안 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문화가 많이 발전됐기 때문에 그 작곡가도 많아지고 그런데 그게 좋은 점이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좀 즐길 수가 있죠. 만약에 우리만 말고 걔네는 다 잘못됐다. 이거는 좀 아니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걔네는 어차피 문화 대응으로 다 자기네 문화 마스터했으니까. 근데 중국에는 뭐 주윤발 같이 홍콩, 우리나라 뭐 영웅이었죠. 주윤발 지금도 얼마 전에 왔더만 부산 영화제 되게 좋아하죠. 그러니까 그 정부 나라에만 매몰되면 우물안 개구리가 돼가지고 내가 잘못해도 이게 정당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나라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라가 아니라 언어로 정체성을 만들어야지 나라로 정체성을 만드는 순간 내가 그 나라에랑 어떤 그 틀에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족쇄에서 벗어나지 못해. 군복무로 족쇄에 재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 족쇄에서 벗어나서 나라를 여러분들이 삶의 환경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저희 아버지가 그래요. 저 호주 살지만 너는 이제 세계인이다. 저희 딸도 지금 이제 박사과정 끝나고 저기는 이제 포스닥 갑니다. 박사과정 가는데 사실 그 뭐 박사 얘기 나왔으니까 하는데 박사는 학위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논문을 다른 거에 베꼈다? 이거는 뭐 옛날에 그 신문지 시골에서 신문지로 이제 화약 밑닦는 거하고 뭐가 달라? 남의 표절했는데 표절 논문은 그냥 화장실에서 이제 밑닦는 데 쓰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그게 딸내미한테 얘기했어요. 네가 힘들면은 한 10만 대 몇십 만 대 쓰거든요. 이제 얘기했어요. 네가 박사학위 딸란 이유는 그걸로 누구한테 남이 도움이 돼야 되는 거지. 남한테 도움이 되는 박사회는 지금 널린 게 박사학위인데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네가 학위를 따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네 지식으로 누군가를 도와줘야지 그게 의미가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면서 이제 이번에 해가지고 이제 독일 가서 이제 박사과정 취업해가지고 거기서 연구를 하는데 거기 가더라도 제가 그랬어요. 너 가서도 네가 한글 가르치고 계속하고 교육하면 어차피 너는 정체성이 있지 않는다. 이 예를 들은 이유는 뭐냐면 박사님 뭐 얘기가 핀트가 나갔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데 나가셔도 지금 한글이 상당히 많이 호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국가단거에 매몰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좀 더 자유롭게 놔두세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나라에 있으면 우리 언어 자체가 되게 좋아요. 한글이 언어의 톡톡치가 높고 표현력 되게 많잖아요. 진짜 우리나라가 표문자만 아니고 표현문자 왜냐면 받침이 있기 때문에 뭐 자음접변 뭐 해가지고 뭐 한국말이 기억인데 왜 이음이냐 이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다른 왜냐면 이게 사람은 언어를 쓸 때 내쉬는 날숨을 하는데 들숨을 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듣다 보니까 뭐 중국은 들숨을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우리나라 보통 모든 언어는 날숨이고 내쉬면서 하거든요. 시드니 하면 시드니 하면은 시드니 해야 되는데 시드니 하면은
무슨 소리야? 못 알아듣죠. 근데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숨을 내쉬니까. 한국말 이렇게 해. 한국말 하지. 숨을 내쉬니까. 그래서 이 언어이라는 거는 되게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자음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한국말이 이유는 들리죠. 받침 때문에 표의 문자가 되게 돼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받침하래요. 비읍을 쓰느냐, 비읍시에서 쓰느냐, 리을 기구를 쓰느냐, 까맣게 이런 기억을 두 개 쓰느냐, 위에다 두 개 쓰느냐 이거에 따라서 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의미가 달라져서 표의 문자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음을 물론 이제 뭐 폴시라든가 뭐 영어도 받침인데 얘네는 받침을 안 쓰고 옆으로 그냥 기계를 쓰죠. 저는 우리나라가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표현력도 넓고 그래서 언어 자체 알파벳이 되게 짧지만 단단하지만 굉장히 많은 폭넓은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드라마가 그 인정을 받는 이유가 그 표현력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표현력이 많으면 연기의 표현도 많아요. 표정이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왜냐하면 언어의 폭이 넓으면 모든 게 다 넓어져요. 연기도 넓어지고 그래서 그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언어가 되게 중요하다. 국가가 중요한 게 아니다. 국가가 여러분들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국가 선택하고 국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환경을 선택해라. 이래서 이제 그 정체성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한 가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이 호주나 이런 개발 선진국은 가기가 힘들어요. 이미 모든 걸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뺏어서 들어가기가 메인스트림으로 들어가기 되게 힘듭니다. 차라리 저개발도상국, 개발도상국가 이런 데 가시는 게 훨씬 여러분들이 젊은 분들은 자신의 어떤 의지를 탤런트를 키우기가 더 쉬워요. 왜냐면 선호도가 좁은데 기회는 많거든요. 여기는 벌써 다 누렸어. 근데 얘네는 발전하는 나라가 많거든요. 인도는 벌써 거기도 뭐 K푸드도 있지만 언어에 대한 것도 높고 뭐 네팔, 필리핀, 뭐 베트남 예전에도 그 베트남하고 갈등 때 베트남은 이러면 안 된다. 위를 위해서도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업앤다운이 있었잖아요. 다시 나아졌잖아요. 그죠? 네. 항상 모든 국가는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아프리카 같은 유주민들만이 거기도 나이지리아가 어디 굉장히 석가발도 발전한 나라가 있던데 우리하고 편협한 그런 시각에 좀 모르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아프리카. 저는 이제 모르는 게 많았습니다만 차라리 그쪽 가서 하는 게 여러분들이 올라갈 수 있는 게 더 많아요. 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한국인으로 딱 나가면 여건과 좋지만 인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선호도라든가 호감이 되게 많아졌거든요. 저는 호주는 이 라디오 틀면 음악 틀면 BTS 안 나옵니다.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나마 미국이나 유럽은 그래도 좀 나은데 호주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좀 보수적입니다. 이런 데서는 좀 늦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요. 여러분들이 모든 국가는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 윤석열도 듣도 보도 못한 그 49세였는데 그런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되는데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회라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는 내가 그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누가 어떤 이익을 많이 볼까로 따지기 때문에 근데 솔직히 저는 이런 청년이나 이런 뭐 돈이나 이런 뭐 일찍 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얼마 전에 강서 보니까 뭐 그 40억 세금 40원 낮은 애가 40% 얼고 뭐 58%인가 인가했는데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저항력을 계속 있어야 돼요. 저항력. 만약에 너무 평온해지잖아요. 그럼 이거 그냥 주작이죠. 근데 저는 청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또 새로운 발전을 더 한껏 1보 후퇴, 2보 전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겠어요. 저는 항상 조리와 비조리가 항상 공유하는데 조리 대신에 비조리도 있어야 돼요. 성질 같은 존재가 있어야 돼. 걔가 걸음이 돼줘야 우리가 걔를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민주당도 아니고요. 예전 제 콘텐츠 보시면 영 빌어먹을 민주당 다 지지했다는데 솔직히 저도 386이지만 그냥 다 수구세력 민주당 애들도 수구고 기본 말할 것 없이 찜수고 그게 거의 매국노죠. 걔네는 뭐 박근혜 팔아도 자기네가 하면 되니까 나라가 팔든 말든지 대통령을 팔든지 말든지 걔네가 했으니까 박근혜가 좀 탄핵이 된 거지. 솔직히 저도 뭐 박정희 대통령은
운도 많았죠. 근데 그 양반 그래도 먹고 살기로 했지. 그런 면에서는 밖에도 또 잔인한 게 많아요. 그냥 뭐 아버지 일을 했는데 뭐 능력은 안 되는데 뭐 세월을 갖고 진짜 대처도 못하지 능력도 안 되는데 그냥 그 저기 뭐 으쌰으쌰 해가지고 뭐 부축이니까 어떻게 가다가 했는데 결국 이제 부모 다 총 맞아서 죽고 유영철서 죽으시고 총에 박정희 대통령도 솔직히 뭐 김재규가 뭐 민주주의적 그건 아니고요. 그냥 자주국방 하니까 이제 다 한 거예요. 누구 미국한테. 저는 뭐 온갖 양이 있는데 그 면에서 되게 존중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대통령은 다 은강이 있어요. 근데 그 군사 독재로 그것도 밟고 올라갔고 지금 윤석열 검찰 독재인데 전 세계 듣도 못하는 검찰 독자가 그냥 참 그거 굉장히 창조적이야. 그런 걸 또 생각을 해서 아이디어가 참 대단하다.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밟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그게 저는 오히려 국학이라는 게 항상 있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밟아야 되거든. 뭐 걸음이 있어야지 무슨 뭐 옥토 만들지. 그냥 저는 이게 덩이라고 생각합니다. 덩을 밟고 이게 이제 비료가 되면 그래서 나라가 발전돼. 저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나라고 상당히 그 전 세계 리더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자격 언어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젊은 세대들도 보면은 이제 국회에 붙은 애들 보면은 그런 애도 이제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런 애들이 있어야 우리가 또 걔를 담아서 우리가 또 밟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걔는 지가 지는지 몰라요. 그게 뭐 자기가 누가 밟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필요가 될 거라는 건 모르고 하는 것 같은데 인간은 관계가 중요한데 관계에 대해서 없죠. 사람은 체온이 필요합니다. 체온. 저는 투어 가이드를 15년 했지만 이 가이드이라는 게 체온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마음으로 손님을 모셔야지 따뜻한 마음으로 손님을 모셔야지 호스피탈리티 서비스 영업인데 그래야 손님들이 더 추억을 많이 삼고 그게 이제 인간의 기본이거든요. 투어 가이드가 제가 한 6만 명 넘게 모셨는데 그 관계가 상당히 좋았어요. 그게 인간관계의 본질이거든요. 체온이고. 근데 이 부킴이나 이런 젊은이들 보면 걔는 체온이 아니야. 그냥 내가 남을 이용해서 남과 체온을 나누기보다는 자기 이익만 하는 거죠. 젊은이들의 그런 애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성인한테 속아서 당하는 애들이 있지만 저는 그런 것들이 이 작용이 반작용을 낳고 반작용이 작용을 낳고 뉴턴의 뭐 제3운동법칙인가 그것처럼 이제 작용 반작용이 있고 뭐 변증법이 있어가지고 뭐 정반합이 있고 이런 것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굳이 거기서 지금 그렇게 고생할 게 아니라 차라리 나가서 그냥 여러분들의 환경을 스스로 개척하는 게 어떤가. 저도 솔직히 같은 동무한테 사기당해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2000년에 와가지고 주로 같은 말 하는 사람들한테 사기당합니다. 특히 영주권 가지고 조심하셔야 되고요. 15년 동안 개빡치게 일하다가 얘 이제 영주권 주고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3년 됐어서 결국 하루에 500km씩 버스 모다 했으니까 투어 가야 되냐고. 저는 어느 날 가든지 그런 게 있어요. 여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도 극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항상 어느 사회는 우리나라처럼 부조리가 있고 조리가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뭐 자기네 뭐 외국 안 나와도 하루 1년에 몇몇 번씩 총리 있잖아. 하루 멀다고 뭐 총리 사고 나지. 뭐 유럽은 맨날 저기 아프리카 약탈해가지고 나라를 직사키만 만들어가지고 그 난민 받다가 지금 그 난민을 보복당하고 있지. 자업자득이에요. 유럽은 뭐 프랑스나 얘들 그거 지들 학살하고 땅 뺏고 언어 뺏고 만세하고 자원 뺏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제 자승자박이지. 저는 어느 나라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나라보다는 거기는 영원히 힘들어요. 미국은 지금 뭐지? 대마초가 합법해가지고 뭐 난리도 아닌데 차라리 그런 나라 가지 마시고 발전된 나라 가지 마시고요. 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나라 가시면 여러분들이 저같이 당해질 수도 있지만 어차피 그건 밟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 내성이 생겨야 돼요. 내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글은 앞으로도 제가 보기엔 굉장히 성도가 많은 영향력을 갖출 수 있는 언어라고 봅니다. 표현력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찌감치 군복 마시는 남자는 빨리 끝내고 어차피 나가면 예비군을 안 하면 되니까 2학년이든 뭐 학교를 가든 여러 상관없고 공 마치고 빨리 나가서 젊었을 때 나가서 힘 있을 때 노세 젊었을 노세라고 이게 그냥 노는 게 쾌락이 아니에요. 저도 지금 제가 오션로도 지금 가끔씩 지금 이제 은퇴한 상태인데 가면은 젊은이들한테 얘기해요. 당신이 디지털 세대라고 맨날 그 뭐 틱톡 해가지고 날리고 뭐 숏 해가지고 해도 나는 믿는다. 왜냐면 투어를 거의 오션로도 10시간 하는데 10시간 앉아있지 않냐. 공부 10시간 하는 거 똑같아. 책 보는 거나 책을 보나 영상을 보나 영어나 똑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휘발유 세대라 맨날 그냥 막 날리고 받으면 뭐 증발하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면 여러분들 생각이 있고 이렇게 10시간을 내가 앉아서 하는 거 보면 나는 진짜 믿음이 간다. 인내가 있고 그때 저는 젊은 사람들 믿습니다. 그런 충분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디 가든 그런 내성으로 인내심으로 근성으로 힘든 거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편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 분명히 힘든 게 있어요. 하지만 그걸 버티셔야 됩니다. 그래야 올라갈 수 있어요. 특히 여기는 운동 가는 게 있는데 운동하는 이유가 뭐냐면 깡패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힘쓰려고 스테로이드 받아가지고 이게 아니고 이거는 정당하지 못해요. 내추럴한 보디빌더 사람 제가 존경합니다. 왜냐면 걔는 진짜 순수하잖아. 상대식과 공정에 기반한 운동이죠. 저는 체육과 출신이지만 그래서 운동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몸 근육을 키우는데 몸 근육 중에서 이제 두뇌 근육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데 근육이 있어요. 근데 이게 작전을 이해하니까 머리가 되게 좋죠. 예. 이 김민재 같이 축구 지능, 손흥민이 같이 축구 지능이 있어요. 박사님 지능이 있어야지. 지능이 없으면 우승을 못해. 근데 이보다 중요한 건 심리적 근육이에요. 마인드. 특히 운동하면 4점을 넘어야 돼. 맨날 했는데 내가 마라톤 뛰는데 죽을 뻔했어. 근데 그 4점을 넘는 순간, 한계를 넘는 순간 편안해집니다. 운동한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운동시킬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초등학교 때 그런 거 아니고 초등학교 때는 4점 넘을 때 0.1%, 0.5% 정도, 1%뭐 이렇게 하다가 조금씩 올려요. 4점을 빨리 올릴 수는 없어. 그러면 이게 내성이 생기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저는 운동을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들이 책을 읽던 뭘 하나 집중하던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게 여러분들이 내성을 기울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그건 어떤 바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나라를 가든 항상 정의와 부조리가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어려운 걸 회피하면 좋은 걸 얻을 수가 없어요. 어려운 게 그러니까 위기가 기회라는 게 그거예요. 위기가 기회라는 건 위기는 힘든 거죠. 근데 기회가 그런 뜻입니다. 내가 위기가 있을 때 그걸 극복해낼 수 있는 게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체성과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그 문제 결론은 뭐냐면 이 정체성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나라에 얽매이지 마시고 우리나라도 지금 양면으로 갈려 있잖아요. 무슨 가족도 해체되고 학교도 해체되고 학교는 뭐 근대 공업사회에 기반된 근대 학교죠. 새로 많이 바뀌었지만 뭐 젠더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뭐 부장, 과장, 이사, 뭐 차장, 뭐 계장 뭐 이런 것들 다 어떤 회사의 체결망에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공업화사의 산물이거든요. 지금 많이 어쩔 수 없게 그건 깨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창의성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이걸 왜 배워야 되지 하고 배운 사람이 또 있으시고 여러분 유치원 다니면서 지금 학원 다니는 애들이 내가 이걸 왜 배우지? 그게 아니야. 그냥 뭐 의과대 가려고 지금 의과대 가면 의과대 가면 평생 동안 환자를 보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받아야 돼. 왜냐하면 맨날 죽도록 아픈 사람만 봐야 되거든. 변호사 맨날 범인만 만나야 돼. 정치 맨날 머리 써고 맨날 그냥 민원만 처리해야 돼. 네? 그 사람들 돈 많이 받아야지. 왜? 범죄인 뭐 아픈 사람 어? 그 힘든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서 여러분 행복하겠어요 그게? 자, 아침에 시리얼만 먹어도 든든한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뭘 내가 가진 여러분의 이 꽃이 다양한 거 여러분 하나는 다 꽃이 다른데 우리나라는 장미꽃만 꽃이다. 히말라야만 산이다.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이게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내가 가진 탤런트를 못 발견하고 생각할 시간도 안 줘. 그냥 무구조가 하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세뇌당해가지고 가스라이팅 당하고 애국하라. 애국은 개뿔. 애국 뭐 할 거야? 이번 해병대도 또 죽었더만. 또 들어가자마자 동사당하고 죽고. 그리고 또뭐 사장은 또 도망 자기는 없대. 거기서 빠져나갔더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저는 그래서 애국 국가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거기 얽매이면 안 돼요. 그냥 정체성이라는 건 국가가 아니고요. 내가 한국인 건 대한민국 사람들이 한국인이 아니고요. 그 어느 사람에 대한 한국인이에요. 나라 바뀝니다. 조선도 500년 아니 신라 1000년마다 바뀌었잖아. 여러분도 언제 바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자세는 한국말에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고유 형태가 있으면 되죠. 하지만 이스라엘도 뭐 수천 년 없어졌다가 거기 다시 갔잖아. 물론 팔레스타인 땅 원래 가지고 지금 그 영국 애들이 잘못해가지고 그 잡아짓는 바람에 지금 그 영국 애들이 원흉이야. 지금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은요 영국 애들이 만든 거예요. 거기에 치고 안 넣었으면 지금 그렇게까지 지금 아니 이스라엘도 뭐 양민들이 죽지 정치인들이 죽나? 팔레스타인도 뭐 대가리 남아있지 뭐 서민들만 죽어나고 그러니까 이 국가에 매몰되면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 어차피 이스라엘도 이제 뭐 거기 가서 이제 언어를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정치적으로 결론보다 교포이든 뭐든 안에서 계시던 뭐든 여러분들은 언어만 유지하고 있으면 또 그 밖에 나가서 언어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왜냐하면 한글에도 수요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유리합니다. 저보다. 그래서 언어만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을 더 많은 나라에 가서 내가 무슨 재능을 갖고 있는지 아마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 관련해서 결론은 뭐냐? 국가에 매몰리지 마라. 여러분들의 언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고유 언어를 만들고 생각의 폭을 넓혀라. 그런 수단으로 써라. 그래야 그게 뿌리 깊은 나무, 옛날에 한창씨라고 우리나라 브리테니까 그래서 뿌리 깊은 나무라는 잡지를 만들었는데 뿌리 깊은 나무 하면 뭐 세종대왕 그게 아니고요. 그 70년대 한창씨라고요. 한창씨 브리테니까 파시다가 뿌리 깊은 나무라는 잡지를 만들었어요. 세미 깊은 물 하다 전두환한테 폐간당했죠. 근데 그 뿌리 깊은 나무라는 것이 이제 바로 그 언어입니다. 여러분들이 뿌리 깊은 나무는 뿌리는 언어고요. 언어가 한글이라는 뿌리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더 많이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뿌리 깊은 나무가 국가가 아니고요. 여러분 스스로의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한 나무는 나무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그 나무 중에서도 굉장히 큰 뿌리를 갖고 있는 게 한글이다. 그래서 그 나무의 가지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그 다른 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풍성한 뿌리가 바로 이제 한글이라는 거죠. 결론은 정체성은 언어가 만든 것이다. 국가가 고유 영토, 고유 자적권, 고유 국민이 되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 국민인데 그 국민의 정체성은 언어로 만든 겁니다. 물론 다민족 국가는 모래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글을 자꾸 배우게 하고 공용어를 쓰면 안 됩니다. 절대 미국처럼 공용어 쓰는 순간 이 분산이 돼요. 절대 우리나라는 공용어 국가로 뭐 중국이나 미국이나 뭐 이렇게 어떤 다른 나라 공용어가 있는데 공용어 하면 안 됩니다. 공용어하면 순간 모래알이 돼요. 메인스트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려면 반드시 한국을 써야 돼. 그거는 지켜야 된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도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어요. 그냥 언어를 쓰니까. 그러니까 저는 요즘 생각하는 게 대한민국은 거기만 대한민국이 아니고요. 다른 나라에도 저희가 이제 여기 빅토리아주 한인인데 작은 대한민국을 생각합니다. 왜냐면 한글 쓰니까. 저는 그거를 하는 이유는 밖에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좀 성이라면 성 밖에서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out of Korea 해가지고 더 Korea out of Korea 이런 식으로 개념을 잡고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저처럼 이렇게 나와서 많이 살면서 한국에서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은 그게 작은 나라를 상징할 수 있기 때문에 밖에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나라를 더 아름답게 하는데 더 기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좀 범주가 넓은 건데 정체성보다 언어입니다. 언어가 여러분 정체성이고 국가가 여러분들 정체성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국가는 여러분들이 국가를 위해 충성하게 만들어요. 마약입니다. 아편이고. 왜? 여러분들 행복해집니까? 국가가? 어느 국가가 다 행복하게 해줘요? 안 해주죠. 갈라치지. 왜? 자기네들이 민주주의도 돈으로 가는 거예요. 돈. 그래서 국가에 매몰되지 마시고 언어에 집중해서 자기 정체성을 언어로 만드시다. 그런 부탁입니다. 자, 오늘은 정체성은 국가가 아니라 언어가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